이런 안경사들 재수 없으니까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어떤 안경사가 재수 없는 안경사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있다 없다 할 때 재수라는 게 뭘까요? 제가 저희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재수 없다, 예를 들어서 양보 안 하고 앞질러 가면은 재수가 없다, 재수 없으면 뭐가 달라지냐 이러더라고요. 아빠가 다치거나 엄마가 다치거나 막내 동생이 다치거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 그렇게 된다는 그런 걸 말하는 거다. 돈도 못 벌고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수가 집을 지으면 망한다, 목수가 집을 지으면 재수가 없다, 이런 거죠. 돈하고 연결되는 거죠. 망하면 돈이 없어지니까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집을 지어서 이제 편안해지면 뭔가 의욕적으로 막 하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1년 내의 상황을 보면 괜찮을 수 있지만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결국 재수가 없어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 아닌 게 긴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미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친구에게 밥을 사면 재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얻어먹으면 재수 없다. 자꾸 얻어먹는 것에 익숙해지면 친구들이 이제는 얻어만 먹더라 하면서 안 부르게 되죠. 식사를 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어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안 좋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을 잘 경영하다가 망한 사람이 반성하는 글을 쓴 걸 봤는데 자기가 실수했던 게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프를 그만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골프 그만둔 게 재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골프를 치면서 교류를 사람들과 하면 정보도 얻고 이러는데 돈을 벌게 되니까 자기가 직접 골프 치러 안 나가고 밑에 직원을 내보내는 거죠. 전무라든지 부사장이라든지. 부사장하고 사장들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어떤 정보를 주진 않겠죠. 긴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삼성도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기업도 그런데 중소기업이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수가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갈까 말까 할 때는 여행을 가라,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요. 여행을 간다는 것은 걷는 거죠. 걸으면 재수가 있다, 여행을 가면 재수 있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 재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재수 있다 없다와 연결되는 것이라는 야구선수 오타니 있지 않습니까? 꽁초가 보이면 꽁초를 반드시 줍죠. 왜 그럴까요? 꽁초를 주우면 재수가 있다, 청소를 하면 재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구분을 한 거예요. 징크스를 믿는 선수들과 징크스를 믿지 않는 선수, 이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징크스를 믿는 선수들이 A급 선수들인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징크스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하면 재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재수 없다,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징크스, 타부 이런 걸 믿는 거죠. 타부라는 게 뭘까요? 어린 애들한테 논리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가면 귀신이 끌어당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우물 빠져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우물가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은 입을 벌리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라는 타부가 있었거든요. 어린 애들한테 논리적으로 입을 벌리면 내부의 장기들 온도가 내려가서 감기에 걸릴 수 있고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을 벌리면 재수가 없다라는 타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타부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행동을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큰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올곧게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운동도 더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단기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전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라는 변수가 가미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징크스를 믿는, 그러니까 재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선수들이 A급 선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핸드폰에 뭐 하면 재수 있다, 뭐 하면 재수 없다 이런 걸 적어 두거든요. 저도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저만의 빅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행 가면 재수 있다 이런 건 당연하고요. 말을 하면 재수 없다, 입을 벌리면 재수 없다 이런 건 당연하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재수 없다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쓰면 재수 없다. 남자들이 돈을 쓴다 그럼 여자한테 쓸 수도 있고 술집에 가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재수가 없죠. 자산을 팔면 재수 없다, 자산을 사면 재수 없다. 목수가 집을 지으면 자산을 사는
거죠. 땅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은 망한다. 재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는 거죠. 빚을 내면 재수 없다. 그런데 빚을 내서 그 빚으로 잘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업가들이 많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빚을 내서 재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빚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는 거죠. 그렇게 낸 다음에 그 빚을 내면 재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재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해서 이걸 중화시키는 겁니다. 재수 있는 행위라는 게 뭘까요? 열심히 일을 한다, 열심히 돈을 번다, 이런 거겠죠. 돈을 쓰면 재수 없으니까 돈을 쓰지 않으면 재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서 이자 갚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화가 되어서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면 재수가 있다, 어떤 거를 하면 재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재수 없는 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못된 게 양반 쌍놈 운운한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양반 성씨인데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못된 거다, 재수 없다라는 겁니다. 계급을 나누는 거죠.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역 감정 조장하는 거 재수 없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해가지고 이 지역 사람이 좀 위에 있어, 저 지역 사람들은 좀 아래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역으로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또 남자 여자로 계급 나누, 하여튼 이런 건 재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영어 발음으로 계급 나누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으로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학벌로 대학교 나왔냐, 이런 걸로 계급을 나누는, 이런 거 재수 없는 겁니다. 계급을 나누면 재수가 없다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도 왜 서울대 다니는 자녀를 키운 부모가 타는 차입니다, 이런 스티커 발급해준다 하잖아요. 학벌 자랑하는 게 재수가 없다는 것, 그렇게 계급을 나누는 게 재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그 흑인이 왔다 했지 않습니까? 흑인이니까 좀 이상해 이러면서 멸시하고 천대하면은 인종차별인 거죠. 인종차별을 하는데 어떻게 재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종차별을 하니까 나치가 학살하고 유대인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인종으로 계급을 나누는 거고, 재수 없는 건 명확관화한 거죠. 지금 학벌이든 뭐든 다 이런 걸로 계급을 나누는 거는 너무 재수가 없는 거다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학교 나왔냐 안 나왔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서울 대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지방대는 지잡대다, 이런 식으로 계급을 나누고, 인서울 중에서도 서울대냐 서울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급을 자꾸 나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얼마나 재수가 없는 일입니까? 저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발음 안 좋지만 그냥 소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글만 떼면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는 거 아닐까? 한글을 떼면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수학 책을 사다가 수학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영어 책을 사다가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 배우기를 하면 자전거 타고 세계 여행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육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탈 수 있게 해야 돼요. 자동차 탈 수 있게 되면 또 비행기 탈 수 있게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탈 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정작 이 탈 것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공부 안 해버리잖아요. 자전거가 주어졌더라도 이걸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비행기가 있더라도 경납고에만 넣어놓고 세계 여행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넷플릭스만 보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결론은 계급을 나누는 건 정말 제일 재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경사 중에 학교로 계급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경사들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죠. 학교를 나와가지고 면허증을 딴 사람과 그 전부터 안경사 생활을 해가지고 면허증을 딴 부류가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수십 년 평생을 안경사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매도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안경을 하면은 이상하게 만드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지 마라, 이렇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금안원에 오셔가지고 프리즘을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랑 토론하셨던 개발자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플러스 200에 마이너스 400 뭐 이 정도 난시를 쓰셨는데, 제가 플러스 200에 마이너스 300 난시로 맞춰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도수가 예전에 내 도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예전 안경 하신 대로 가셔서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안 가봤겠습니까? 거기 갔는데 나이 드신 안경사가 이미 은퇴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 드신 안경사를 뵙지는 못했지만 플러스 200에 마이너스 300 이걸 처방했다는 거는 시력검사를 정확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안경사들은 처방을 어떻게 했는가만 보면 이 안경을 만들어준 금안사가 실력이 있다 없다를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퇴하신 분에 대한 리스펙트를 마음으로 가졌죠. 그런 분들은 학교 출신은 아닌 거죠. 하지만 평생을 고수 안경사로 일했고 은퇴하신 거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전부 다 매도하는 그런 안경사가 있다면 그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는 거죠. 예전에 구당 김남수라고 하는 침 고수, 뜸 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00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한의사협회에 미움을 사가지고 곤욕을 치렀죠.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한의사협회 대변인이 한의대생 6년 교육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졸업하고 침을 잘 놓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하니까 이 구당 김남수 옹이 웃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30년 넘게 하지만 지금도 안경
안경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참 안경 어렵다. 세상에 아무리 쉬운 것도 깊게 파고들면 어려운 거잖아요. 안경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깊게 파고들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해서 이제 좀 알겠다라고 하는데 학교 운운하는 안경사들은 학교 나왔으면 다 할 줄 아는 거지 무슨 소리야 막 이러거든요. 저는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아는데요. 학교에서는 일단 시험을 합격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학교 인정받기 때문에 시험 합격시키기 위해서 학원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기 위주로 한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실기 위주가 정말 되려면 고객을 상대를 해봐야 되잖아요. 진짜 고객을. 근데 자기들끼리 야 한번 앉아봐라 하면서 프로프트 해보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 하면서 한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뭘 알 수 있냐고요. 그렇게 2년이든 3년이든 하고 나와가지고 현장에 투입돼서 바로 만들 수 있다? 웃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학교라는 거는 그냥 내가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작점에 섰다라는 거거든요. 박사 학위를 받으면 이제 혼자서 드디어 공부할 수 있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박사 학위는 못 받았지만 박사 수료를 했거든요. 그때 교수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박사 학위를 이제 따면 그때부터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비로소 된 거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무슨 안경광학과를 나왔다고 이제 다 배운 것처럼 라이센스를 따고 나면 그때부터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상에서 사람들 안경을 맞춰줘 보고 실패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 줄까 하면서 자기만의 비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실력으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이 안경사 금환사가 실력이 있는지를 알려면 직접 상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만들어준 안경을 써봐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써보는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이렇게 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알려면 동거래도 해보고 또 갈등 상황도 겪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보고 이런 걸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운운을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 걸로 가지고 계급을 나누려고 하는 건 재수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 프로필을 막 자랑하는 안경사들 있잖아요. 자기가 뭘 했니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올바른 사람이 있던가요?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서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 운운하는 안경사는 재수 없는 안경사다. 재수 없는 사람하고 교류하면 재수 없어지는 건 당연하죠. 대한민국 문제가 뭡니까? 학교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수 없는 건 줄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학교 얘기를 막 해요. 유도면 용인대 카르텔이 있고 축구면 고려대 카르텔이 있고 세계 무대에 가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NDBI의 젠슨 황이 뭐라 했습니까? 스탠포드대 대학교 학생들한테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창업을 하면 자기를 낮추고 투자금을 받으러 다녀야 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탠포드대 나왔는데 이러면은 그거 못 한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뭐라고 했습니까? 배고픔에 거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급을 나누면 재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스티브 잡스나 젠슨 황 이런 사람이 그런 식으로 알량한 학교 가지고 계급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학교 이런 걸 가지고 계급을 나누는 건 너무너무 재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 입 밖에 뻥끗도 안 하는 그런 안경사를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안경사 제도가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학교 출신들이 나오면서 어깨가 올라간 안경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요즘은 그런 분들을 못 봤어요. 학교 나왔으니 자기는 알 거 다 알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겁없이 안경 막 만들어주고 이런 안경사들 재수 없으니까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